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네요. 다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시작에 앞서서 원달러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이 1430원. 여기의 강한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서 제가 정한 지지대에 살짝 못 미치게 찍고 올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이 안으로 회귀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율이 1,500원을 향해서 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로 잡아놓은 구간은 1,420원이고요. 지속적인 우상향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의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12월 초부터 해서 4시간 배우 22평 강하게 뚫고 지속해서 이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20원은 여기가 다시 닿는 구간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 위에서 움직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원달러 환율 받고 나스닥 선물 4시간 봉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시면은 1, 2, 1, 2, 3에 1, 2, 3, 4, 5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파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전 영상에서는 여기서 기간 조정 받다가 바로 올렸죠. 그리고 금요일 영상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며 이런 사파 조정이 제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하기 가장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단기 추세를 보고 보통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단기 추세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상승으로 갔다. 그래서 돌파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단기 추세가 꺾이고 본전 로스 혹은 약손절 하게 되거나 좀 물려 있겠죠.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조정이 사파 조정에서는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추격 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늘 당장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또 조정 맞췄네. 나스닥은 12월 불장이니까 나도 거기 참여를 해야지 해서 샀다가는 이 고점에서 물려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열심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같은 걸 하기보다는 가진 물량을 홀딩하면서 이제 관망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21,450만 지켜준다면 대세 상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에 여기가 깨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21,200까지는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지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히 눈에 보이는 의미 있는 지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상승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조정받다가 상승 그리고 21,200 지킨다면 대세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관망이 나아 보인다. TQQQ입니다. TQQQ 제가 버스탄 라인 바꾼 건 없고요. 보시면 딱 85 찍고 올렸죠. 이 사이 어딘가에서 그냥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TQ는 82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홀딩할 것이고 그 다음 속슬이 의외로 많이 안 빠졌어요. 스탑라인 제가 전이랑 바꾸지 않았는데 29에서 딱 걸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이 변동성이 심한 속슬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 단타하기엔 괜찮겠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속슬 또한 신규로 내가 물량을 모은다거나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기에는 저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슬은 여기를 지켰고요. 28만 지켜준다면 상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조정이 끝났고 여기서부터의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을 좀 보고 있고 물론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속설도 조정이 좀 더 세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28만 지키면 괜찮다. 근데 만약에 28이 깨지잖아요. 만약에 28이 여기가 깨지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 반등파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등파가 되어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여기까지 조정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파란 색깔 파동의 일부 반등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속성 그 28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8을 지키는 선에서는 지속적인 상승뷰를 보겠습니다. USD 보기 전에 엔비디아부터 볼 건데요. USD 구성 성분 30%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엔비디아가 어제 악재 뉴스가 뜨면서 빠졌어요. 지금 이 개파락을 불러온 게 뭐 중국의 반도점 조사의 3% 하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락의 이유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유라는데 그러면 중국 정부의 반도점 조사를 받는다고 한 게 일봉으로 볼게요. 이날에 몰랐을까요? 이날엔 몰랐을까요? 이날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냥 조정 자리였는데 거기 맞춰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뉴스를 좀 방출했다. 그렇게 봅니다. 엔비디아가 137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데 137만 지켜준다면 전 엔비디아의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영상에서 역회된 숄더 가능성을 보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을 봤는데요. 지금 왼쪽 어깨의 끝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해서 역회된 숄더 가능성 여전히 보고 있으며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을 시작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만 지키면 된다. 근데 만약에 137을 깨고 내려간다면 엔비디아 또한 이렇게 돼서 추가적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37이란 구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를 본다면요. USD 또한 엔비디아 따라서 64 여기 하락 이게 약간 봉 밑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는 다시 하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63만 지켜준다면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기준점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USD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안 좋아진 건 맞기 때문에 63 아래로 내려간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간신히 4시간봉 22평 위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 딛고 좀 이 위에서 놀다가 이 저항들 차례차례로 깨면서 가는 모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404가 단기적인 저항이 되겠으며 음봉을 뽑고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팔란티어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얘는 보시면은 자, 이 캔들의 모양이 비록 거점에서 나온 음봉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일봉으로 보면 자, 일봉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죠.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꽉 찬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상당히 매수세가 강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 봉 자체의 모양만 본다면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이 엄청나게 크진 않고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테슬라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스탑라인 안 바꿨는데요. 이 37 딱지 올린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테슬라 신규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추가적인 조정을 보기 때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구독자분들 그때 말하면서 같이 샀죠.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좀 버틸만 하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서 테슬라의 추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는 이 봉 자체가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도 하고 굉장히 과열이 된 거 맞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 테슬라 신규 매수하기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며 전적 홀딩하면서 추세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큰 방향은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이 좀 많이 내렸는데 테슬라가 약간 코인 따라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분석 요청을 받은 빵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구는요, 제가 지수 4대장, TQQQ, 그 다음에 불즈, 속슬, 판구, 이게 다 3배 레버리지죠. 이 4개 중에서 가장 추세가 좋다고 보고 12월 불장을 대비해서 베팅한 종목입니다. 얘가 신기한 게 TQ가 이만큼 오를 때 불즈나 판구는 이만큼 오르고요. TQ가 이만큼 내릴 때 상당히 방어력이 좋습니다. 물론 TQ보다는 더 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속수 이만큼 내리는 것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불즈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불즈에는 반도체 주식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주도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빵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빵구의 경우에는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과열입니다. 일시적인 과열인데 보시면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4시간봉 22평이라 이거 띄워진 거 보이시죠? 이만큼 이제 튀어 올랐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통 회기를 하고 다시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빵구는 어차피 나스닥도 4파 기간 조정의 국면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판구의 1차 스탑라인은 570, 2차로는 545, 3차로는 515에서 510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판구가 그래도 TQ보다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면 지금은 뭐 매수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망하겠다. 그래서 조정 때는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쫙 벌어졌을 때는 웬만하면 매수 매도 안 들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 제가 주식을 분석하기 전에 테슬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테슬라의 일봉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것은 이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캔들과의 관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 캔들 꼬리로 딛고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팔란티어 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앞 캔들을 양봉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꽉 채운 장대 음봉,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톡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차트입니다. 일단 이미 대중에게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저점 대비 엄청난 상승이 이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보여준 봉의 모양이 안 좋다. 장악형 음봉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살짝 받았다고 해서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MSTR과 그때 이제 돔스데이 MSTR 60% 뺀 날과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추세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정도의 유효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이 68이란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등파를 먹기 위해서 이 팔란티어에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뭐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본 팔란티어 스탑 라인으로 1차로는 72, 2차 68, 3차 63 이렇게 되겠으며, 특히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너무 많이 올랐고 대중에게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과 거래량이 터진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물량을 모아간다든지 하는 신규 매수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 예상되었던 조정이었다. 기간 조정 좀 더 보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파 수렴 형태로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추격 매수를 조심하자. 이번 주는 발표도 많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매매 안 하고 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TQQQ 홀딩합니다. 스탑라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구간 매수 지양. 그 다음에는 속설이고요. 속설의 경우에 행보했는데 지켜야 될 부분을 잘 지키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이 피보나치상으로 여기 0.5 되돌림까지 되돌리고 상승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본다. 28만 지켜준다면 상승 지속인데요. 만약에 28 뚫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밑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USD도 제가 보는 지켜야 될 부분을 여전히 지켰기 때문에 지속해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 뉴스가 뜨면서 동반 하락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 장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장이 좋아지고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악재 뉴스를 터뜨린다. 조정을 만들기 위한 명분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추세가 안 좋은 건 맞아요. 1차 스탑라인 깼잖아요. 65. 그렇기 때문에 63을 지켜주는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38 지켰으므로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 138 깨고 내려간다면 이 조정 국면 중의 반등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변동성 심한 하루였는데요. 제가 캔들 모양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신규 매수자가 타기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속적인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라인 안 바꿨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TSLA 이거 제가 전에 잡아놓은 라인이에요. 만약에 어제 금요일장에서 포모 때문에 이런 데서 샀다면 바로 물렸겠죠. 아니면 지금 약간 본전 왔거나.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차라리 내릴 때 샀으면 6%라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구간에서 사지 않고 이런 상승 중인 주식에서 좀 눌릴 때 충분히 들어갈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탑라인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청받은 주식 중에서 빵구와 펠란티어 본다면 빵구 같은 경우에 나스닥 11월 상승을 보고 개인적으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만 분석을 안 한 이유는 종목이 많아지면 제가 좀 힘들기도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미장이 기간 조정 가능성 보기 때문에 상단부 매수 조심해야 되고 지금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눌림에 어차피 지수 눌림 나오면 빵구도 전반적으로 눌림 나올 거니까요. 그때 매수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 아닙니다, 여러분. 자, 펠란티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 이 내용이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 캔들 모양이 안 좋다. 그랬는데 굉장히 가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라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지점 68이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뿅!